9월의 마지막 경기가 막을 내린 주말이었습니다. 벌써 9월 경기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경기 전체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쿠 서킷에서 4년 연속 포를 차지했던 르클레르의 분전이 필요했던 경기였고, 맥라렌이 자력으로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면 다른 상위권 팀은 최대한 높은 순위를 얻기 위한 혈전을 벌여야 하는 주말이었는데, 특히 르클레르가 아주 잘 달리는 서킷인 만큼 이번 시즌 실질적인 마지막 우승 기회로 생각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바쿠 서킷답게 많은 선수들이 아슬아슬한 줄을 타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특히 15번 코너에서 대다수의 선수들이 긁으면서 지나갔고, 이외의 코너에서 강도 있게 충돌하면서 온전치 않은 차량을 이끌고 피트로 돌아오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사건 사고 없이 비교적 무난한 연습 세션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Q1입니다. 원래도 바닷바람의 영향이 큰 서킷이지만 세션 직전의 우천으로 인해 트랙 상황이 초기화됨과 동시에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드라이버가 랩타임을 완성하기 전부터 알본이 1번 코너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며 리타이어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스펜션이 완전히 부서졌는데 작년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세션 중반 4번 코너 베리어의 정면으로 부딪힌 훌켄버그로 인해 두 번째 레드 플래그를 불러왔고, 세션 종료와 동시에 똑같은 코너에서 큰 사고를 일으킨 콜라핀토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그렇게 Q1부터 레드 플래그 3개를 수집하며 기록을 쌓아 나갔습니다. Q1 탈락자는 콜라핀토, 훌켄버그, 오콘, 가슬리, 알본입니다. Q2입니다. 세션 초반부터 이번 코너에서 미끄러진 베어만의 차량에 문제가 생기며 레드 플래그를 불러왔습니다. 차량이 반파되지 않을 정도로 조종했다는 것이 다행이었고, 이로써 네 번째 레드 플래그가 완성됐습니다. 모든 것을 건너뛰고 세션이 종료됐을 때는 해밀턴의 탈락이 가장 충격적인 소식으로 다가왔고, 최종의 최종 기록은 츠노다가 10위, 베르스타펜이 1위로 레드불의 두 드라이버가 모두 Q3에 진출 성공했습니다. Q2 탈락자는 알론소, 해밀턴, 볼톨레토, 스트롤, 베어만입니다. Q3입니다. 첫 플라잉랩 시작 전부터 약간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시가지 서킷에서 도구로 작용하기 마련인 것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흰색 실선이 가장 위험했는데 그 실선을 밟고 감속에 실패하며 15번 코너를 직격한 르클레르가 본인의 기록을 작성하지도 못하고 리타이어했습니다. 페라리가 비상을 넘어선 재앙을 맞이했고 꽤 긴 시간이 흐른 뒤 세션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퀄리파잉에서 늘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피아스트리마저 레드 플래그를 불러왔습니다. 코너를 진입하는 과정에 완전히 언더스티어가 발생했고 랩을 포기하기엔 애매한 시간에 무리해서라도 꺾어봤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코너에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정지되는 일 없이 베르스타펜이 가장 빠른 기록을 작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8명 중 최후미에서 달렸던 전략 덕에 미약한 트랙 에볼루션을 발판 삼아 유일하게 사인스의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었고, 사인스는 비가 덜 내릴 때 달린 기록으로 최종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윌리엄스 소속으로 프론트 로우에서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개의 세션의 6번의 레드 플래그로 75년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고, 세션 말미에 비가 내리면서 또 다른 혼전 양상이 만들어진 날이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퀄리파잉 세션 속에서 당당하게 폴 포지션을 차지한 선수는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이었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시작부터 피아스트리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전부터 안티스톨에 걸리면서 스타트에 차질이 있었는데 경기 전에 내린 비로 인해 그립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후속타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알본과 콜라핀토의 충돌이 있었지만 감속을 최대한 진행한 뒤 발생한 충돌 사고였기 때문에 단순 해프닝에 그쳤고 알본에게는 10초 페널티가 부여됐습니다. 이후 약간의 순위 변화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평준화된 상태로 초월하기는 쉽지 않았고, 선수들은 피트 스탑을 통해 순위를 굳히거나 이득을 보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퀄리파잉과는 다르게 여유를 가지고 경기를 펼쳐나간 선수들이었고, 알본과 콜라핀토의 사고 이후 옐로우 플래그마저 나오지 않는 무난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사인스가 안토넬리와의 격차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3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 5위부터 8위까지의 선수들은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혈전을 벌였습니다. 로슨이 선두에 있는 그림이 장시간 지속됐는데 마지막 랩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한 배터리 차징 작업을 모든 선수가 진행했습니다. 츠노다가 로슨으로부터 약간 멀어졌다고는 하나 DRS를 열고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끝내 노리스를 막는 데 성공했고, 중상위권의 순위가 동결되면서 경기 순위표를 이대로 마감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어떤 팀들보다도 윌리엄스의 순위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벨기에 그랑프리 이후 처음으로 윌리엄스의 드라이버가 포디움에 올랐고, 페라리에서 이적한 사인스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포디움에 오르게 된 믿기지 않는 주말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경기 프리뷰 썸네일 주인공인 피아스트리가 퀄리파잉과 레이스를 도합해 두 번의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베르스타펜의 2연속 우승과 츠노다의 레드불 승격 이후 최고 그리드와 최고 순위에는 축하의 한마디를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피아스트리의 리타이어와 노리스의 낮은 순위로 인해 베르스타펜의 드라이버 챔피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남은 서킷들이 대부분 고속 성능을 필요로 하지만 맥라렌은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최고 속도 부문에서는 밀린다는 평가가 대다수인데다가 강팀이라도 피할 수 없는 기계 결함이라는 변수가 시즌 후반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챔피언십 경쟁을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사인스가 윌리엄스 이적 첫 해에 스무스 오퍼레이터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츠노다와 로슨 역시 포디움과 가까운 곳에서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태까지 아쉬웠던 상황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심지어 레드불이 모든 팀 중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했는데, 몬차 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감독인 맥킨스의 팀 조율 방식이 비로소 빛을 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더 개선될 여지가 많은 레드불과 윌리엄스, 거기에 자우버와 알핀까지 조금씩의 기대치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이번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정적인 신기록과 챔피언십의 혼선이 생긴 주말을 뒤로하고 다음 경기는 싱가포르의 나이트 레이스로 펼쳐집니다. 다음 경기가 컨스트럭트 챔피언십이 확정되는 경기가 될지는 의문이지만 남은 경기 동안 맥라렌이 우승을 확정 짓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기 때문에 섣부른 이심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스 팬분들께 축하의 한마디 남기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